주식 중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저 모르게 저희 와이프도 중국 펀드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게 미국 주식이라는 거죠.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보다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한 거냐. 나는 증권맨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쩌다가? 전혀. 원래 이제 젊을 때는 네. 그 자기 이상이 있잖아. 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네.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좀 그렇고 뭐 이런 거죠. 사회에 봉헌한다. 아니면 네. 뭔가를 뭐 그때 또 굉장히 믿음이 좋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튼 언더를 나오면 대부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가고 애널리스트를 하고 한 부류는 매니지먼트 컨설팅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유명한 맥켄지, 뭐 BCG, 뭐 베인 앤 컴퍼니, 모니터 뭐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었어.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매니지먼트 컨설팅을 하면 그 회사를 뭐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기획을 하고 뭐 키우고 뭐 이런 좀 추상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아주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 뭐 이런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지. 예. 근데 이상을 따라가고자 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증권 쪽에 계속 쭉 네. 계신 거잖아요. 컨설팅을 시작을 했죠. 베인 앤 컴퍼니. 네. 한 달 좀 넘게 했나? 네. 아니더라고. 빨리 깨우쳤어. 그러니까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 직업이다. 저는 숫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숫자도 좋아하고 숫자 보시는 거. 성과가 중요해요. 딱 뭐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컨설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인 성과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게 그 사람한테 아니면 그 기업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 또 한국은 컨설팅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나 애널리스트 쪽은 뭐 지금은 이제 주식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정확한 성과가 있어요. 뭐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있고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해서 M&A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성과가 있고 그래서 이 성과가 지속되는 거죠. 약간 이제 모든 이 커리어에 대해서는 좀 틀린데 스키 좋아하세요? 스키? 네, 저 스키 좀 어렸을 때부터 쭉 탔습니다. 아니면 보드를 좋아하세요? 전 스키요. 스키죠. 보드는 못하겠어요. 자, 스키를 보면은 이제 러닝 커브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드는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면 할수록 늘어. 보드는요? 스키는 한참 걸리다가 갑자기 이제 늘어요. 그리고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탔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자기 자랑이구나. 알았어요. 네. 저는 보니까 예. 제가 보더라고요. 네. 스키어가 아니라.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많이 틀려졌지만 처음에 어릴 때 성격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여도 생각해봤고, 뭐 의사도 생각해봤고, 네. 뭐 안 생각해본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전공을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랑 그 다음에 월튼 경영 재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뭐 정말 정확한 이 진로를 몰랐었기 때문에 다 했어요.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업을 쭉 이어오고 계시면 굉장히 중간중간에 후회하고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이런 숫자 너무 힘들다. 이런 숫자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상적인 그런 것을 꿈꾸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정반대예요. 정말요? 처음에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확하게 뭘 할 줄 몰랐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하는 게 돈을 버는 거더라고. 돈을 버는 거? 돈 버는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우선 기본적으로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분석이라든지 정확한 이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매년 사업가적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딱딱 찍히는 거, 그리고 성과 이런 것을 굉장히 또 파이팅 있게 계속 끌어가는 그런 성향이 약간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업을 한다기보다 어쨌든 그 돈을 벌면 잘 되려면 계속 이렇게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즐거운 거죠, 사실은. 자, 지금 저 앞서서 제 꽂혔던 말이 돈이 되는 곳, 돈이 뭔가 생기는 곳을 잘 파악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연결해서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중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1, 2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고요. 기관도 심지어 올해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13년 만에 잔액 증가 기준으로 지금 최고치래요. 물론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이 많이 올라서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개인도 기관도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 올바른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많이들 개몽하신 건가요? 투자에 그렇죠.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상당히 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픈 기억이잖아요. 중국을 먼저 했거든. 그게 이제 아마 2008년도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정말 많이 갔었고 심지어 뭐 저 모르게 저희 와이프도 중국 펀드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괜히 은행 갔다가 은행에서 이제 권하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지금 남편분이 주식 그러니까 은행 가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당장 팔라고 다 했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냐?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국가를 시작을 한 거야. 중국이. 그러니까 신흥국은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500에서 1,500에서 1,000 이거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증권사 입사를 한국에 한 게 이제 93년인데 외국계를 통해서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었으니까 그게 거의 뭐 지수는 500에서 1000을 갖다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처음으로 2000년도까지 넘어와서 그죠? 이제 이게 1000에서 2000 레벨업 하는 거잖아요. 그냥 거의 뭐 10년이 넘게 걸린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흥국은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워런 버핏 스타일로 좋은 종목 사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은 전략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어렵고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텔레콤을 샀다 아니면 삼성전자를 샀다. 뭐 20년 전에 SK텔레콤, 10년 전에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정말로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워런 버핏 스타일이 가능했다라고 보면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죠. 옛날로 따지면. 왜냐면 SK텔레콤만 있었나? 그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LGU 플러스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통신사들이 있었을 거고 사실 성공한 거는 SK텔레콤이 제일 많이 성공했고 뭐 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만 있었나? 옛날에 골드스타도 있었지. 뭐 사라져간 지금 이름이 바뀌거나 뭐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주식으로 따지면 다 그런 주식은 거의 지금까지 보면 수익이 없었고 삼성전자만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종목을 골라내기 어려운 것이 신흥국 시장. 그리고 또 신흥국 시장 특히 또 중국은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주면 잘 되는 거고 뭐 또 잘못 보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치적인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을? 우리가 모르죠. 제가 중국을 3년 살아봤지만 뭐 높은 사람 만나기가 쉽나?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중국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깝다는 이유로만 정말로 많은 자본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실패를 한 케이스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많이 쓰디쓴 아픔을 겪고 물론 판 분도 계시고 계속 정말 꾸준히 환매 안 하고 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막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면서 판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국 말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 내 커리어 얘기하다가 비슷한 얘기가 되네. 봐봐요. 중국은 계속 기다렸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온 거고 미국은 그때처럼 10년 전에 샀어 봐.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맞아.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그럼 사실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너무나 건 잘하고 있는 너무나 거죠. 잘하고 있다.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본다는 거지. 테슬라를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다며. 10대 주주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 솔직히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갈지도 몰랐어 사실. 물론 2,000달러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F나기 전까지가 2,200달러가 넘었었어요. 또 10% 올랐으니까 그 2,400달러잖아요. 거기서 또 20% 더 올랐잖아요. 25% 올랐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사서라기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 게 뭐 10대 주주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가시화되고 성과화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게 미국 주식이라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 미국 주식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한테 궁금한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보다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한 거냐. 그걸 뭘로 볼 수 있냐고. 아니 GDP 수준이나 미국 기업들의 그런 파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느껴지지 않아? 자기는 모르겠다. 어쨌든 주식 아니냐. 주식은 위험한 자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좀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을 간 게 1985년인데 이민 갔었을 때 네. 우리가 다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면 정말로 엄청나게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엔 좀 많이 좀 어려워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프 베조스 스토리도 아시죠? 그 미혼모 자식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은 어쨌든 엄청난 부자가 된 경우죠. 사실 보면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팀쿡 그 전에 돌아가시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난다. 돌아가신 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뭐 창고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집안 또 엄청난 부유한 그런 집도 아니었고, 일론 왕따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 같은 같은 학교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이민자죠.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정말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빨리 도태되고 성공을 하면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리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오너하시는 아니면 기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주주가치 극대화가 중요해지니까 결국은 주식을 하기에 가장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사회주의 국가로 좀 넘어가고 좀 약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죠? 마윈 아저씨가 정말로 진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네. 대단한 기업이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그 소매 판매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했으니까 중국 전체 시장에 미국의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그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면 2배 수준이었거든요. 아마존보다도.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근데 내려놨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본의일까요, 타일까요? 저는 근데 약간 네. 그런 생각도 중국은 국가에서 네. 내놔. 그러니까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불안하다라는 거죠. 왜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외로 돈을 내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 있겠어요. 상장시키고 이랬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할 때 항상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불법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정말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게 부여되고 또 주주 가치를 계속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리워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이면 대단한 기업이죠. 우리나라는 그 삼성전자 정도 있었지만 애플이라는 기업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영업 마진율 40%를 갖다가 지금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대단한 기업 테슬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영업 마진율 30% 이상 유지하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지지를 해주고 물론 뭐 지금 요즘에 약간 또 뭐 엔타이 트러스트 얘기하지만 그 반독점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이 자본주의가 잘 활성화되는 국가는 미국일 미국이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다. 그렇죠. 그거는 변함없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또 아주 정말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알고 있지만 이제 본부장님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뭐 환율이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약할 때 강달러일 때 혹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국내 주식보다 수수료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ETF 투자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운용 수수료 좀 나가지 않아? 그래서 아니 돈 요만큼 투자하는데 그런 거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 주식 투자해도 돼? 근데 그거 다 합해도 사실 뭐 1%, 2% 될까요? 물론 환율이 엄청나게 확 이제 뭐 살 때랑 팔 때가 차이가 나면 큰일 나겠지만 환율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도 만약에 네. 미국이 더 이상 G1 뭐 우리가 이 말하는 초강대국의 자리를 네. 중국한테 앞으로 10년 안에 내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말이 틀려지겠죠.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5%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소프트 파워 그리고 그 시스템 그걸 생각하면 미국이 또 가지고 있는 이 기축통화의 이 성격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죠. 물론 다른 국가들을 포용을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기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과거의 로마 제국이든 뭐 과거의 어떠한 큰 국가든 간에 포용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배타하기 시작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버리면 그 나라는 쇠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작했는데 뭐 그게 뭐 당장 사라질 건 아니잖아요. 지금 100년 가까이 된 이 역사로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만 못해도 3, 40년 뭐 길게는 100년 더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라는 게 있고 또 초강대국으로 계속 유진이 될 거고 유지가 되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애플이든 테슬라든 아마존이든 이런 뭐 정말 대단한 기업들 또 혁신을 거듭하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또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속으신 분들 많잖아요. 속다니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왜 중국 투자를 했겠어요? 고성장. 맞아, 우리 그 성장률만 보고 고성장. 중국이 정말 우리가 항상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성장을 보고 고성장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고성장을 놓고 고성장으로서 우리나라 은행 투자했었으면 외국인들 다 망했어. 97년도에 그죠? 중국은 고성장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주식 잘못 투자했었으면 2008년도 그 꼬꾸라지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고 또 높은 이자율 좋아하시는 분들이 브라질 투자 엄청나게 했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근데 어디서 깨졌어요? 환율에서 박살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기축통화가 아니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interest rate
parity theory. 뭐죠?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주세요. 이게 뭐더라? 이게 원래 영어가 한국어로 바꾸는 게 용어가 더 힘들다면서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따른 환율 변화, 그 국가의 환율 네. 변화. 그 다음에 이제 purchasing power는 그 구매력에 따른 환율 변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리가 높은 국가가 있고 금리가 낮은 국가가 있으면, 그죠? 높은 국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국가들의 환율이 절하돼야 된다니까. 절하. 우리가 또 막 위안화 얘기하면 되게 절하, 절상 이런 게 많이 절하, 하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낮아져야 되는 떨어진다. 거죠.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 1년이 지났는데 이쪽은 100이면 110이 됐고 이쪽은 100이면 101이 됐어. 그럼 환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가치가 떨어져야지. 네. 110이 된 게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리가 높으면 환율의 가치가 1년 지나면 떨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고성장이라고 해서 금리가 높다고 해서 그게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흥국 투자는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고성장에는 이유들이 있고,